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110화 전란 두 번째 이야기. 거대한 불길이었다. 대지와 대평원에 거대한 불길이 휩쓸고 있었다.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이곳 대초원은 전혀 어둡지 않았으니 화행기주와 그의 무사들이 대원평원을 휩쓸었고 정이맹의 무사들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릴 때 오행기, 수행의 무사가 물 흐르듯 부드럽게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화행의 무사들과 달리 매우 차가웠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유연했다. 그들이 펼치는 무공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같았다. 이들의 움직임은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었다. 무사들의 손끝에서 물의 기운이 뻗어나가며 적들을 감싸 안았다. 물이 모든 것을 삼킨다. 정류파천? 수행기의 한 무사가 손을 휘두르자 다른 동료 무사들도 같은 무공절기를 전개했고 수행기 무사들의 주위에서 물기운이 흘러나와 거대한 강물처럼 정이맹의 무사들을 덮쳤다. 그 물기운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강력한 파괴력이 담겨 있었고 그 기운에 닿은 무사들은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 빠진 듯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기운은 적의 움직임을 무너뜨리며 그들의 발을 묶고 그들의 손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이맹의 무사들은 강력한 의지와 저항으로 버텨냈다. 그들은 전투에 임하여 결여한 의지를 품었고 남궁세가가 자랑하는 대자연의 지기를 동원한 검진을 이루며 그들 나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수행기의 무사들은 집요하게 그들의 방어를 파고들었다.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며 그들의 방어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들의 손끝에서 강력한 기운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삼키듯 거대한 기운은 적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휩쓸어 갔다. 신교의 적들은 이 기운에 밀려나 쓰러졌고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는 이미 물처럼 흘러내린 피가 고여 있었다. 수행기의 무사들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고 마치 물길이 대지를 덮듯 적의 방어선을 부숴나갔다. 수행기의 무사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각계 무사로서 적의 움직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고 그들의 허점을 치밀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한 수행의 무사가 적들을 휩쓸고 나아가는 사이 목행기의 무사들이 나섰다. 이들은 대지의 기운을 다루는 자로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은 요동쳤다. 목행기 무사들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마치 대지에서 자라나는 나무처럼 강력했다. 그는 땅을 지배하며 적들을 압박해 나갔다. 이놈들! 대지의 기운은 강하다. 천목! 그가 외치자 그의 발밑에서 나무 뿌리가 솟아올랐다. 그 나무 뿌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적들을 휘감았고 적의 몸을 결박했다. 정이맹의 무사들은 나무 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제한되었다. 목행기의 무사는 나무 뿌리를 조종하며 적들을 무자비하게 짓눌렀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땅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뿌리겠는가? 이들의 무공은 신묘막측하였다. 이들 무사는 지면에 뿌리 내린
나무와 풀뿌리의 기운을 본인의 무기처럼 기를 운용하는 것이라. 기의 형상이 지면에서 올라와 남궁세가의 무사들을 겁박하는 것이었으니 기의 형상으로 보이는 나무 뿌리는 점점 더 강력하게 그들을 조여갔고 적들은 숨이 막혀갔다. 그들의 검은 나무 뿌리를 베어내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느려졌다. 나무는 그들의 몸을 결박하며 그들의 손발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결국 지면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목행기의 한 무사는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완전히 결박한 후 자신의 검을 휘둘러 그들의 목을 손쉽게 베어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행기의 무사들이 나섰다. 그들은 철과 강철의 기운을 다루며 또한 이들의 검은 묵직하고 매우 날카로웠다. 금행기의 한 무사가 튀어나와 달려가며 적들의 갑옷을 단숨에 가르며 나아갔다. 이에 금행기에 소속된 무사들의 무리도 일제히 움직였고 선행주자였던 한 무사의 검이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적의 갑옷을 찢어내고 그들의 살을 베어냈다. 흥! 강철은 무적이다. 철혈 강극! 그가 외치자 그의 검은 마치 바위를 가르는 듯한 힘으로 적들을 향해 나아갔다. 남궁세가를 주축으로 한 정이맹의 무사들은 그의 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이들의 방어는 점점 더 무너져 내렸다. 그의 검은 바위처럼 단단했으며 적들의 마지막 방어선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정이맹의 무사들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베어졌고 그들이 쓰러진 자리에는 피가 강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전투는 오행기의 무사들이 만들어낸 대자연의 힘을 통해 정이맹을 압도하는 싸움이었다. 그들의 무공은 단순히 적을 베어내는 것 이상이었다. 그들은 자연의 힘을 다루며 그 힘을 통해 적들을 제압했으니 이에 정이맹의 무사들은 그들의 강력한 기운 앞에서 점차 힘을 잃었고 결국 후퇴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전장은 오행기의 압도적인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이에 정이맹의 무사들은 그들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으며 그들의 검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신교의 승리가 점차 확정되어 가고 있었는데 초원의 전투가 끝나고 역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듯이 오행기의 압도적인 무공에 의해 정이맹의 무사들은 철저히 무너졌다. 남궁세가를 중심으로 이룬 정이맹의 무사들은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 광명자사 이가주가 전장의 마지막 남은 적을 베어내고는 전장을 둘러보며 승리의 확신을 얻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피에 젖어 있었고 전장에는 이미 신교의 승리가 굳어지고 있었다. 대평원은 이제 신교의 것임을 선언하는 듯 바람이 격하게 대초원을 휩쓸고 지나갔으며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신교의 승리를 이끌었다. 정이맹은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신교의 용맹한 무사들아, 하늘의 천신과 화룡신 그리고 묘주께 감사하자. 이가주는 주변에 모인 신교의 무사들에게 외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큰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고 그들은 기세를 올리며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전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정이맹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더 큰 전쟁이 다가올 것임을 예감했다. 이가주는 검을 거두며 광활한 대평원을 멀리 내다보았다. 이제
신교의 승리가 중원 전체에 전해질 것이며 그들의 적은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신교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한 전리품을 얻은 셈이었다. 전투에서 패한 남궁세가의 패잔병들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다. 그들은 패배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했고 특히 남궁세가의 소장 남궁진은 더욱 그랬다. 그는 전장에서 무너진 정의맹 5대 세가에 속한 용맹한 무장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번 전투에서 전장의 이슬로 사라진 대장군 남궁조가 그의 작은 아버지였기에 이번 패배가 남궁세가의 명예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남궁진은 앞서 나서며 말 위에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은 패배의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짙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무사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침묵 속에서 발걸음을 맞췄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장과 함께 패배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분노와 좌절은 다른 방향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남궁진은 말 위에서 중얼거렸다. 우리는 패배했지만 우리 손에 더 많은 피를 묻히지 않고 돌아갈 수는 없어. 내 이름을 걸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복귀하여 감은 어른들의 얼굴을 뵐 수 있을 것이니 말이야. 그들의 행군, 패배로 찌들고 고단한 경로에는 한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으니 남궁진과 그의 부하들이 마을에 들어서며 그들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 위험한 결심을 한 상태였다. 마을의 첫 번째 집에 다가간 남궁진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주먹을 쥐며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그에게는 더욱 큰 분노로 자극했다. 우리는 중원 강호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나의 작은 아버지는 전장에서 적에게 수급을 잘렸건만. 남궁진의 불끈 쥔 두 주먹이 그의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다. 모두 나와라. 남궁진은 크게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남궁진의 수신호와 그의 명령에 따라 집마다 튀어들어가 사람들을 끌어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밖으로 나왔고 그들의 눈에는 이미 공포가 가득했다. 남궁진은 앞에 선 한 남자를 붙잡아 그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너희들이 평화를 즐기고 있을 때 우리는 전장에서 피를 흘렸다. 너희는 우리가 겪은 고통을 알기나 하느냐? 남자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고 남궁진은 그를 힘껏 밀쳐냈다. 이 마을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남궁진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 무엇을 남길지 보여주마. 그의 부하들은 명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남궁진의 신호에 따라 마을 곳곳에서 불을 질렀다. 마을의 집들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화마가 세상을 뒤덮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궁진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붙잡고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다. 한 부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어린아이를 붙잡아 들고는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보여줘야 해. 그는 아이의 비명을 무시하고 칼을 휘둘렀다. 어린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또 다른 부하는 한 여자를 붙잡고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의 비명이 집안에서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남궁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허허, 어찌 정파의 상징 5대 세가의 남궁가가 이런 만행을 저지른단 말인가. 이들은 패배로 인한 자괴감과 패배감을 이리 풀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남궁조의 죽음이 이 평화로운 마을의 양민과 무슨 상관이 있더란 말인가. 모두 태워버려라. 그리고 마을을 없애라. 남궁진은 흉신학살의 얼굴이 되어 힘차게 명령했다. 그의 부하들은 그 명령에 따라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죽여갔다. 마을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남궁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이제 우리가 떠난 뒤 이 모든 일은 신교, 아니 마교의 소행으로 알려지겠지. 이를 본 사람들이나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며 마교를 증오하게 될 것이다. 잠시 후 잔혹한 만행은 마무리되었으며 남궁진은 마을을 뒤로하고 천천히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떠나갔다. 그들의 만행은 곧바로 주변 지역의 신교의 이름으로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한 자들이 신교의 무사들이라는 소문을 듣고 신교를 향한 증오와 혐오를 키워갔다. 이 모든 것은 모용정의 뿌리 깊은 계획이었다. 그는 전쟁에 참여한 5대 세가의 가주들과 남궁진을 조종하여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했고 이를 통해 중원의 신교를 더욱 악의 존재로 몰아가려는 음모가 그 중심에 있었다. 역시 신교는 일반의 마교로 둔갑하는 과정이었고 모용정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러한 소식을 듣고 사악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어두운 내실에 한 인물이 혈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으며 계획대로 이루어졌군. 흐흐흐흐. 이제 중원 사람들은 신교를 두려워하고 혐오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용세가는 사람들의 증오와 공포를 이용해 천하를 지배할 것이다. 아, 미세하게 흔들리는 등불에 한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는 분명히 모용세가의 가주 모용태였다. 좋구나.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약해진 심리와 패배감을 더욱 부추겨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뿐이다. 중원은 곧 완벽하게 우리 세가의 손에 들어올 것이다. 모용태의 음모는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모용세가는 신교를 악의화신 마교로 만들고 있었으니 이 모계를 중심으로 중원 전역을 혼란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허허, 가뜩이나 중원 천하에 남은 전국 칠웅의 충돌로 또한 중원 전역은 전쟁과 기근과 유행하는 연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모용세가는 강호 무림을 이용하여 난세의 불길에 휩싸인 혼돈의 세상에 기름을 붓고 있었으니 모용정은 모용태의 처소로 조용히 걸어갔다. 그는 오늘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할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다. 패배한 정의맹의 패잔병들이 남긴 만행은 이미 중원에 널리 퍼졌고 신교는 점차 마교로 둔갑해 가고 있었으니 이 모든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니 그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문을 열고 들어선 모용정은 고개를 숙이며 아비인 모용태에게 예를 갖췄다. 모용태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그를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권모술수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냐, 정아? 모용태가 차분하게 물었다. 아버지, 계획대로 전국에서 벌어진 만행들이 신교의 소행으로 둔갑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타고 사람들이 학살당한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남궁진과 그 패잔병들이 그 일을 완벽히 처리했습니다. 모용정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용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역시 그놈들이 쓸모있군. 이제 신교가 마교로 둔갑하는 일은 거의 완성되었으니 중원 사람들은 이제 신교를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을 없애려는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어. 모용정은 한 발자국 더 다가서며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젠 우리가 준비한 거대한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초, 한, 진, 세 나라의 왕실을 이용하여 10만 대산에 집결하여 거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신교가 중원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모용태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좋아하는 그렇다 쳐도 진의 국왕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진의 왕실과 귀족들은 천마을 유지역이 같은 동이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용정은 잠시 고민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진의 국왕은 동의의 후예인 천마을 유지역을 쉽게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을 먼저 흔들면 진도 결국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이용해 진국 내부에 반신교 세력을 부추겨 왕의 결정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용태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지금까지 신교를 마교로 몰아가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목표는 신교를 완전히 제거하고 중원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음모 이상의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진행할 것입니다. 진의 국왕이 아끼는 딸을 이용해 신교를 제거하는데 반드시 나설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두운 그늘에 덮인 모용태의 얼굴에서 눈을 번쩍 뜨며 안광이 번뜩였다. 네, 아버지. 신교의 마가 중에 우리와 협조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과거 이지러졌다는 소문이 있으나 한월마가에서 살아남은 녀석 중에 능력이 뛰어난 녀석이 우리 가문 식객으로 머물고 있는데 녀석과 그의 가문의 정예가 나설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진의 성도
함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녀석들은 신교의 옷을 입고 국왕의 딸을 납치할 것입니다. 오라! 모용정이 세운 것이 무슨 계획인지 모용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온 또 다른 무기를 사용할 때가 되었군. 혈마 소강자가 정의맹의 맹주로 추대되었고 그가 정의맹의 모든 세력을 지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혼란을 더욱 확산시켜야 해.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만천기로에서 연단한 혈단을 사용할 차례다. 모용정은 눈을 번쩍이며 말했다. 만천기로의 공능으로 연단한 혈단. 그 비결은 바로 중상국에서 얻은 호신담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통해 만든 이 혈단은 동의의 한맥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마고 비전의 괴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복용한 무인은 한 시즌 동안 내공이 10배로 폭주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내공이 고갈되어 폐인이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약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사용하시는 겁니까? 모용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전쟁을 종결지을 비밀 무기다. 정의맹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이 혈단을 적재적소에 풀어 신교를 향해 광기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맹의 무사들이 먹는 식사와 우물에 이 혈단을 갈아 넣는 것이다. 그들이 광폭해진 채 신교를 공격하게 된다면 천마류 지역도 그 광기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모용정은 곧바로 명령을 받들 듯 예를 갖추며 말했다. 아버지, 그럼 제가 곧 만천기로의 혈단을 연단한 자들을 전국 각지로 흩어놓겠습니다. 정의맹의 무사들에게 이 혈단을 풀고 신교를 향한 증오를 부추기겠습니다. 그들이 한 시즌 동안 광폭하게 신교를 공격한다면 신교의 방어는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모용태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녀석, 정아, 내가 세운 이 계획은 우리 모용세가가 중원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천마류 지역조차 이 계획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무너졌을 때 중원은 영원히 자손대대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흐흐흐흐. 모용정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고 그들의 음모는 더욱 교묘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중원을 휩쓸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신교는 그들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다. 한편 진의 국왕은 왕좌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최근 중원에 퍼진 소문들, 특히 신교가 중원에 새로운 제국을 세우려 한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이 소문이 사실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천마 류지역과 같은 동이족이었기에 신교에 대해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지 않고 있었다. 진국의 신하들이 그에게 나와 말했다. 폐하, 지금 신교가 중원에 제국을 세우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우리 왕국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정의맹과 협력하여 그들을 먼저 공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의 국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천마 류지역을 잘 알고 있다.
그가 단순히 중원을 침략하고 제국을 세우려 한다는 소문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그와 동이족의 피를 나눈 형제다. 그는 강호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자이지 그저 힘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인물이 절대 아니구나. 신하들은 왕에게 반박할 수 없었지만 모용세가의 음모는 이미 그들의 귀에 속삭이고 있었다. 진국의 국왕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려 했으나 그를 둘러싼 신하들은 점차 모용세가의 계략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결국 진국의 운명은 이제 중대한 기로 중심에 서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